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즐겁게 읽었던 동화들을 준비했어요. 잠시 감기에 걸려서 그동안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오늘도 편안하게 제 목소리와 함께 달콤한 밤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푸른 수염입니다. 먼 옛날 도시에 아름다운 저택과 시골에 멋진 집을 가진 남자가 살았어요. 그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과 자수로 꾸며진 가구들을 자랑했죠. 화려한 마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남자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얼굴에 푸른 수염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염이 얼마나 보기 흉했는지 그를 만난 소녀들은 모두 도망갔죠. 그의 이웃에는 아름다운 두 딸을 둔 귀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푸른 수염 남자는 그 귀부인의 딸들 중 한 명에게 청혼을 했어요. 하지만 두 딸은 아무도 그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 남자가 이전에 여러 번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수염 남자는 두 딸과 어머니를 시골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는 8일 동안 파티와 춤 만찬이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밤새 술을 마시며 즐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두 자매 중 동생은 푸른 수염 남자가 그리 나쁜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가 예의 바른 남자라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식을 마친 후 푸른 수염 남자는 신부에게 자신이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떠나는 동안 신부는 친구들을 초대해도 된다고 했죠. 그는 여러 개의 열쇠를 주며 모든 방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작은 골방만은 열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 방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들어가선 안 된다고 했죠. 푸른 수염 남자가 떠나고 신부는 그 방이 너무 궁금해져서 결국 열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 떠오르며 잠시 멈칫했죠. 그래도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던 신부는 결국 그 방을 열었고 그 방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일은 신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신부는 너무나 강한 두려움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작은 열쇠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이 닫혀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닥에 굳어진 피로 덮인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피범벅이 된 여러 여성들의 시신이 무너져 누워 있었고 몇몇은 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신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물쇠에 꽂혀있던 열쇠를 다시 빼려다가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진정한 뒤 열쇠를 다시 챙기고 문을 잠갔습니다. 깊은 마음속에서 진정하려 애썼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열쇠에 묻은 피를 발견하고 2번, 3번 닦아보았지만 핏자국은 조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로 씻어보기도 하고 모래와 찰흙으로 문질러 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법처럼 열쇠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한쪽에서 피를 닦으면 다른 쪽에서 다시 새는 듯 했습니다. 그날 푸른 수염 남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장 중에 일이 유리하게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그의 갑작스러운 귀환에 기쁨을 가장하며 맞이했습니다. 그 이튿날 푸른 수염 남자는 열쇠를 달라고 했고 신부는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신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남편은 자신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습니다. 푸른 수염 남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 열쇠 꾸러미에 작은 방 열쇠가 없죠? 신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마 제 탁자 위에 올려놓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그 열쇠를 내게 돌려주시오. 신부는 그 사이 시간을 끌며 두리번거렸지만 결국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열쇠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물었습니다. 왜 이 열쇠에 피가 묻어 있는 거죠? 신부는 창백해져서 대답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자 푸른 수염 남자는 신부를 노려보며 윽박질렀습니다. 모른다고 난 알겠어요. 당신이 그 방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걸. 그렇지. 부인 당신은 그 방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여자들 옆에 자리를 잡게 될 거란 말이죠. 신부는 그 자리에서 울며 남편의 발 아래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애절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바위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푸른 수염 남자의 심장은 바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죽어야 해요.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신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15분만 주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푸른 수염 남자는 신부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혼자 남게 되자 언니에게 급히 말을 했습니다. 언니, 빨리 탑에 올라가서 오빠들이 오는지 봐주세요. 오늘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빠들이 보이면 빨리 신호를 보내세요. 언니는 탑에 올라가서 신부에게 대답했습니다. 길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오직 햇빛이 부옇게 반짝일 뿐입니다. 푸른 수염 남자는 이미 칼을 들고 신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겠어요. 신부는 목소리를 낮추어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무엇이 보이나요?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언니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건 부옇게 반짝이는 햇빛과 푸른 초원뿐이에요. 푸른 수염 남자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겠어요. 신부는 시간을 끌며 언니에게 외쳤습니다. 언니, 길에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그때 먼지를 일으키며 말 탄 사람 2명이 길을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왔어요. 신부는 언니에게 외쳤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소녀를 매우 사랑했고 그녀의 할머니도 그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자주 빨간 모자를 만들어 주었고 그 모자는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이 그 소녀를 보면 빨간 모자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맛있는 빵을 구워 빨간 모자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 이 빵과 버터를 가지고 가서 할머니를 돌봐줘. 빨간 모자는 곧바로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로 떠나기로 했다.
숲을 지나가던 중 소녀는 우연히 늑대를 만났다. 늑대는 소녀를 잡아먹고 싶었지만 그때 근처에서 나무꾼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늑대는 소녀에게 어디 가는 거니라고 물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에게 가고 있어요. 엄마가 이 빵과 버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때 늑대는 소녀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은 멀리 있어. 빨간 모자는 대답했다. 저기 보이는 풍차가 있는 마을이 바로 첫 번째 집이에요. 그 말을 듣고 늑대는 그렇구나. 나도 할머니를 보러 가고 싶어. 나는 이 길로 갈 테니 너는 저 길로 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보자. 고 말했다. 그리고 늑대는 가장 빠른 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빨간 모자는 즐겁게 개암을 따고 나비를 쫓으며 길가에 핀 들꽃을 꺾어 타발로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할머니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늑대는 빠르게 할머니 집에 도착하여 문을 똑똑 두드렸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늑대는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엄마가 빵과 버터를 드리라고 하셔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에 달린 작은 쐐기를 잡아당기라고 말했다. 늑대는 그 말을 듣고 쐐기를 잡아당겨 문을 열었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먹어치웠다. 늑대는 할머니를 먹고 난 후 문을 잠갔으며 할머니의 침대 속에 숨었다. 몇 분 뒤 빨간 모자가 도착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할머니 저예요 라고 말했다. 늑대의 목소리가 들리며 소리가 났다. 빨간 모자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목이 쉰 것이라 생각했다.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예요. 엄마가 할머니께 빵과 버터 단지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왔어요.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살짝 기분이 누그러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작은 쐐기를 당기면 나무 빗장이 열릴 거야. 빨간 모자는 쐐기를 잡아당기고 문을 열었다. 그때 늑대는 침대 시트 속으로 몸을 숨기며 속삭였다. 빵과 버터, 단지를 놓고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옷을 벗은 채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팔이 왜 이렇게 커요? 늑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건 너를 잘 안아주기 위해서란다. 빨간 모자가 계속해서 물었다. 할머니 다리는 왜 이렇게 크세요? 늑대는 말했다. 잘 달리기 위해서란다. 그럼 귀는 왜 이렇게 크고 눈은 또 왜 이렇게 커요? 빨간 모자가 물었다. 그건 너를 잘 보고 듣기 위해서란다. 할머니의 이빨이 왜 이렇게 큰지 물었을 때 늑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건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지. 그 후 사나운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잡아먹었다. 옛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살았다. 이웃 왕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그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왕비는 아름다웠고 너그러웠다. 궁에는 수백 명의 신하와 하인들이 살았고 왕은 많은 말을 거느렸다. 또한 왕은 당나귀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말을 사이에서 두 귀를 크게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당나귀는 아주 사랑받았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 당나귀 발밑에서 금 조각들을 보았다. 그 덕분에 왕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왕비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어떤 의사도 왕비를 고칠 수 없었고 왕비는 곧 죽을 거라고 말했다. 왕비는 마지막으로 왕에게 부탁했다. 당신이 재혼하고 싶다면 나보다 아름답고 나보다 좋은 여자를 찾아야 해요. 왕비는 자신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재혼할 수 없다고 믿었다. 왕은 슬펐지만 왕비의 부탁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왕비가 죽고 나서 왕은 몇 달 뒤에 재혼을 원하게 되었다. 그는 왕비의 유언을 떠올리며 나보다 아름답고 나보다 마음씨 좋은 여자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왕은 자신의 딸이 가장 아름답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왕은 사랑에 빠졌고 자신이 딸과 결혼하고자 한다는 충격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끔찍한 슬픔에 빠졌다. 슬픔을 안고 공주는 먼 바닷가에 살고 있는 능력 있는 친척 아주머니에게 찾아갔다. 그 아주머니는 공주에게 말했다. 왜 슬퍼하나요? 이제부터 울지 마세요. 아버지와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주는 왕에게 사계절 색깔이 들어간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왕은 그 드레스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주가 꼭 그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왕은 재봉사에게 명령했다. 공주는 다음 날 드레스를 보고 기뻤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꼈다. 요정은 그에게 더 눈부신 드레스를 만들도록 조언했다. 그렇게 공주는 또 다른 드레스를 요청했고 왕은 그 명령을 따랐다. 새로운 드레스는 달보다 더 아름다웠고 공주는 그 드레스를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요정은 다시 한번 공주에게 더 화려한 드레스를 요구하도록 했고 왕은 이에 또 응답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드레스가 완성되었지만 결국 공주는 그 드레스들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 공주는 요정에게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선물을 요구하라고 했다. 요정은 그에게 당나귀의 가죽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그 가죽을 얻으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공주는 그 말을 따랐고 왕은 공주에게 가죽을 내주었다. 하지만 공주는 그 가죽을 보고 슬픔에 빠졌다. 그때 요정이 다시 나타나 공주에게 자신이 결혼하고 싶다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는 요정의 말을 따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요정은 마법의 지팡이를 주며 그 지팡이를 2번 두드리면 가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공주는 가방을 가지고 떠났고 그 가방은 땅속을 따라가며 그녀를 숨겨주었다. 공주는 멀리 떠났고 결국 한 농장에 도착했다. 농장 여주인은 그녀에게 일거리를 주었고 공주는 당나귀 가죽이라는 이름을 얻어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공주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가방을 열어 드레스를 입어 보았다. 달의 드레스, 태양의 드레스, 하늘보다 아름다운 드레스까지. 그녀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다시 느끼며 불행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농장은 왕자와 관련이 있었다. 왕자는 사냥 후 이곳에 종종 오곤 했고 그곳에서 공주를 처음 보았다. 그녀의 모습에 반한 왕자는 곧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공주는 그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도 공주는 태양보다 더욱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왕자는 오래도록 그 드레스를 입은 공주를 바라보았다. 그 드레스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공주의 선한 마음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왕자는 그 순간 깊은 사랑에 빠졌다. 3번이나 왕자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지만 매번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 낯선 아가씨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갔고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왕자는 그 아가씨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도회나 사냥 연극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무엇도 먹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 사랑으로 가슴이 아프고 마치 죽을 것 같았다. 왕자는 물었다. 그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했다. 그녀는 당나귀 가죽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름답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말했다. 그건 당신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왕비는 그의 슬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다.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말을 해보아라. 왕자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나귀 가죽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왕비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연을 알아보려 했고 결국 이런 말을 들었다. 당나귀 가죽은 짐승보다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비는 말했다. 그렇다 해도 왕자는 계속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나귀 가죽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당나귀 가죽은 밀가루, 소금, 버터, 달걀을 섞어 훌륭한 케이크를 만들었고 그것을 왕자에게 전했다. 왕자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다. 다행히도 왕자는 반지를 먹지 않았다. 그 반지를 들고 왕자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반지는 매우 작았다. 시간이 지나자 왕자는 점점 더 병이 깊어졌고 의사는 그것이 바로 사랑병이라고 말했다. 왕자는 나는 반드시 이 반지가 맞는 손가락을 가진 여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과 왕비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왕자는 자신의 불행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국의 모든 여인들이 반지를 끼워보려 애썼다. 여자들은 반지를 끼려면 손가락이 매우 가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여자들이 반지에 들어가려는 노력 끝에 마침내 한 여자가 왕궁에 나타났다. 그 여자는 바로 당나귀 가죽이었다. 그녀의 손은 반지에 딱 맞았다. 왕자는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당나귀 가죽은 한동안 그를 만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공주다운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웃을 수 없었다. 금발 머리에 푸른 눈동자,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를 두고 매우 행복해했고 왕비는 조금 질투를 느꼈습니다. 왕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고 동양과 아프리카의 모든 국왕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초대장이 배달되었고 그중 한 명은 당나귀 가죽을 입고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한때 딸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내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모든 사연을 설명하고 공주가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훗날 푸른 수염 남자가 있던 한 도시의 아름다운 저택들을 가진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그릇과 자수로 꾸며진 가구 화려한 마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의 얼굴에는 끔찍한 푸른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의 수염은 너무 추해서 여인들이 그 앞에 있으면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푸른 수염 남자의 이웃에는 아름다운 두 딸을 가진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중 한 명과 결혼을 원했지만 두 딸은 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푸른 수염 남자가 여러 번 결혼했으나 그의 아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푸른 수염 남자는 어머니와 두 딸, 그리고 딸들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8일 동안 파티를 열었습니다. 매일 사냥과 춤 만찬이 이어졌고 모두가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은 푸른 수염 남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푸른 수염 남자는 신부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소 6주간 떨어져 있을 예정이라며 그동안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원한다면 시골 저택에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창고의 열쇠와 모든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건넸습니다. 단 작은 방만은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부는 그의 말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남자는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신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친구들을 두고 비밀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내려갔고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결국 작은 방에 도달했습니다. 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골방 앞에 도달한 신부는 잠시 멈췄다. 남편이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경고가 떠올라서였다. 그 경고를 어길 경우 어떤 불행이 자신에게 닥칠지 고민해 보았지만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은 너무나 강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창문이 닫혀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곧 바닥이 말라붙은 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시신들이 쓰러져 있고 일부는 벽에 매달려 있었다. 신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열쇠를 다시 손에 쥐려 했지만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열쇠를 다시 잡아들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침실로 올라가려 했지만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신경이 진정되지 않았다. 열쇠에 묻은 피를 보며 여러 번 닦아보았지만 핏자국은 조금도 지워지지 않았다. 물로 씻어보았고 모래와 가루로 문질러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열쇠에는 마법이 걸려 있어서 핏자국을 지울 방법이 없었다. 피가 묻은 한쪽을 닦으면 다른 쪽에 다시 피가 번지기만 했다. 그날 저녁 푸른 수염 남자가 돌아왔다. 출장 중에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신부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 푸른 수염 남자는 열쇠를 달라고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건넸다. 남편은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했다. 푸른 수염 남자는 물었다. 왜 이 꾸러미의 작은 방에 열쇠가 없지? 신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나 봐요. 남편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열쇠를 내게 돌려주세요. 신부는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끌다가 결국 열쇠를 가져왔다. 푸른 수염 남자는 열쇠를 들여다보더니 물었다. 이 열쇠에 왜 피가 묻어 있는 거죠? 신부는 겁에 질려 대답했다.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푸른 수염 남자는 신부를 윽박지르며 말했다. 난 다 알고 있다. 그 방에 들어가고 싶었겠지. 그의 말에 신부는 몸을 떨며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본 그 여자들 옆에 자리를 잡을 거다.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푸른 수염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죽어야 한다. 그녀는 울며 간청했다.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남편은 15분만 주겠다고 허락했다. 신부는 언니에게 신호를 보내며 오빠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언니는 탑 위에서 신부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푸른 수염 남자는 점점 더 다가오며 신부에게 고함쳤다. 더 이상 기다리면 내가 올라가겠다. 신부는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외쳤다. 언니, 그쪽에 누가 보이나요? 답은 없었고 결국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다. 시간은 서서히 흐르고 신부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푸른 수염 남자가 크게 소리쳤다. 양들이 내려올 것 같지 않다. 신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다시 소리쳤다. 언니, 뭔가 보이세요? 아무도 오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이 말 타고 오고 있다. 저 멀리 있어요. 안내가 답했다. 잠시 후 신부는 다시 외쳤다. 틀림없이 오빠들이 맞아요. 서두르세요. 푸른 수염 남자는 목소리를 높여 집안 전체가 울리도록 소리쳤다. 신부는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채 눈물을 흘리며 탑에서 내려와 남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푸른 수염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는 한 손으로 신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높이 들어 그녀의 목을 칼로 치려 했다. 당신은 죽어야 한다. 신부는 죽음을 받아들이듯 남편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잠시만이라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신에게나 기도해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문이 세게 열렸다. 두 명의 기사가 칼을 들고 들어왔다. 푸른 수염 남자는 그들이 신부의 오빠들임을 알게 되었다. 오빠들 중 한 명은 용기병, 다른 한 명은 근위 기병이었다. 푸른 수염 남자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다. 그러나 오빠들이 바짝 따라붙었고 그는 계단에 이르기 전에 붙잡혔다. 두 기병은 푸른 수염 남자를 처형했다. 신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는 거의 죽을 뻔했다. 신부는 남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오빠들이 그를 구해주었지만 신부는 그들과도 힘을 나누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푸른 수염 남자는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신부는 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 후 신부는
재산의 일부를 언니와 함께 오래 사귄 젊은 장교와 결혼하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 재산은 오빠들에게 대장직을 사주는 데 썼다. 결국 신부는 행복하게 살아갔다. 빨간 모자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을 매우 사랑했고 소녀의 할머니는 어머니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었다. 할머니는 소녀에게 아주 예쁜 빨간 모자를 만들어 주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는 달콤한 빵을 만들어 빨간 모자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이 빵과 버터를 가지고 할머니께 전해주렴. 빨간 모자는 곧 할머니가 사는 마을로 떠났다. 숲을 지나던 중 그녀는 늑대를 만났다. 늑대는 빨간 모자를 잡아먹고 싶었지만 숲에 있던 나무꾼들이 그녀에게 물었다. 어디 가느냐? 빨간 모자는 무심코 대답했다. 할머니께 빵과 버터를 전하려고 가고 있어요. 늑대는 계획을 세우고 말했다. 할머니 집은 저 멀리 있지. 너는 그 길로 가고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보자. 늑대는 빨리 달려갔고 빨간 모자는 느긋하게 길을 따라가며 꽃을 따고 나비를 쫓았다. 늑대는 할머니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었다. 늑대는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다. 빨간 모자예요. 엄마가 빵과 버터를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늑대는 문을 열고 할머니를 잡아먹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할머니의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기다렸다. 할머니를 잡아먹은 늑대는 문을 잠그고 침대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 모자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며 고요히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늑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누구세요? 빨간 모자는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와서 조금 두려웠다. 그러나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쉬었다고 생각하며 안심했다. 할머니, 저는 빨간 모자예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빵과 버터를 가져다 드리라고 하셔서 왔어요. 늑대는 조금 진정한 듯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문에 달린 작은 쐐기를 잡아당기면 나무 빗장이 열릴 거야. 빨간 모자는 그 말을 듣고 쐐기를 잡아당겨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늑대는 침대 시트 속으로 몸을 숨기며 속삭였다. 빵과 버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와 함께 누워보세요. 빨간 모자는 외투를 벗고 침대로 다가갔다. 그 순간 할머니가 누워있는 모습에 놀랐다. 할머니, 왜 팔이 이렇게 크세요? 늑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건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서야. 할머니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건 빨리 달리기 위해서야. 그럼 귀는 왜 이렇게 크죠? 그건 잘 듣기 위해서야. 할머니 눈은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잘 보기 위해서야. 그럼 이빨은 왜 이렇게 커요? 그건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야. 말을 마친 늑대는 급작스럽게 빨간 모자에게 달려들어 소녀를 삼켜버렸다. 옛날 가장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이웃 왕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의 왕국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으며 그의 궁에는 수백 명의 신하와 하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말뿐만 아니라 당나귀 한 마리도 기르고 있었으며 이 당나귀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침마다 당나귀가 남긴 것은 똥이 아니라 금 조각들이었고 덕분에 왕은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왕비는 병에 걸려 아무리 많은 의사도 그녀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 죽을 거라는 예고를 받았습니다. 왕비는 죽기 전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재혼한다면 저보다 아름답고 마음씨가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해요. 왕비는 자신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기에 왕이 절대 재혼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왕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왕비의 말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비가 죽고 왕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걱정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왕은 다시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는 왕비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저보다 아름답고 마음씨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해요. 그래서 그는 온 나라를 뒤져가며 여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외에는 그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습니다. 왕은 결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슬픔에 빠져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주 멀리 바닷가 성에 살고 있는 친척 아주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공주에게 말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울지 말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공주는 아주머니의 말을 따라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사계절 색깔이 들어간 드레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결혼을 하겠습니다. 왕은 강력하고 부유했지만 그 드레스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 드레스를 왕에게 요구하며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를 만들어주시면 결혼하겠습니다. 공주가 드레스를 청하자 왕은 즉시 재봉색에 명령을 내렸다. 사계절의 색이 들어간 드레스를 빠르게 만들라며 만약 내일 전까지 완성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레스는 드디어 완성되었다. 황금색 구름과 파란 하늘을 닮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드레스였다. 공주는 드레스를 보며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없이 슬펐다. 그 모습을 본 공주는 요정에게 말했다. 드레스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저는 결혼을 해야 할까요? 요정은 공주에게 부드럽게 대답했다. 공주님, 이제 더 눈부신 드레스를 요청하세요. 달빛 색깔로 더 빛나는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왕은 공주의 말에 귀 기울였고 재봉색에 다시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는 달처럼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어야 했다. 재봉사는 단 4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드레스를 만든 후 그것은 달보다 더 아름다웠고 공주는 아버지와 결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정은 다시 한번 공주에게 속삭였다. 공주님, 이번에도 드레스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처럼 더욱 눈부신 드레스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드레스를 완성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왕은 이번에도 재봉사를 불러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드레스를 만들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겠다. 주말이 되기 전 드레스는 드디어 완성되었다. 그 드레스는 태양보다도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공주는 이 드레스들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요정이 다시 나타나 공주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선물을 요구하세요. 왕은 결국 금조각을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나귀 가죽이에요. 그것을 가져오세요. 왕은 당신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왕은 결국 당나귀 가죽을 공주에게 주었고 그 순간 공주는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렸다. 요정은 다가와 공주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에게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 후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분장하고 멀리 떠나세요. 공주는 요정의 말을 따라 큰 가방과 지팡이를 챙기고 가방이 땅을 따라 다가오게 하며 떠났다. 이제 그 누구도 공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 길을 떠났고 결국 한 농장에 도착했다. 그 농장에서는 여주인이 하녀를 필요로 했고 공주는 당나귀 가죽을 입고 부엌 구석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주는 자신의 드레스를 입고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을 되새겼다. 태양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본 공주는 비로소 자신이 여전히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농장이 강력한 왕의 소유였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왕자의 눈에 공주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창문을 통해 공주를 보고 깊은 사랑에 빠졌다. 왕자는 3번이나 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 이유는 그 낯선 아가씨가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홀로 지내며 낮과 밤이 지나갔다. 그때부터 왕자는 그 아가씨를 계속 생각하며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았다. 무도회나 사냥 연극도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무엇보다 먹는 것조차 그가 원치 않았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사랑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다. 왕자는 어느 날 궁궐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왕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그 아가씨는 당나귀 가죽이라는 여인이에요. 아름답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여자라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반박했다. 아니, 나는 그 아가씨를 사랑하고 그녀의 얼굴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왕비는 왕자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다.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이야기해다오. 왕자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나귀 가족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려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왕비는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연을 알아보려 했고 들은 바에 따르면 당나귀 가죽은 짐승보다 더럽고 추하다고 했다. 그러나 왕비는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할 수는 없다지만 왕자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왕비는 당나귀 가죽에게 케이크를 만들게 하기로 했다. 당나귀 가죽은 밀가루, 소금, 버터, 달걀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최고의 케이크를 왕자에게 주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서두르다가 실수로 반지를 반죽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반지가 케이크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왕자에게 알려졌다.
왕자는 그 반지를 들고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반지가 너무 작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그것을 자신의 베개 속에 두었다. 그러나 점점 왕자는 병이 깊어졌고 의사는 그 병이 바로 상사병이라고 말했다. 왕자는 결혼을 해야만 낫는 병이었다. 왕자는 말했다. 저는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반지가 손가락에 꼭 맞는 여인과 결혼할 것입니다. 왕비와 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왕자의 불행을 보고 어떻게라도 그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자에게 맞는 여인을 찾기 시작했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 반지를 끼워보려고 했고 그 반지가 들어갈 손가락을 가진 여자는 드물었다. 결국 당나귀 가죽이 왕궁에 도착했다. 그녀는 가죽 속에 감춰진 하얗고 장미빛을 띤 손을 내밀었다. 그 손가락은 반지에 딱 맞았다. 모든 귀족들은 그 광경에 경악했으며 왕자에게 이를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당나귀 가죽은 왕자에게 아직 자신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공주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웃을 수 없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그녀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왕은 자랑스러워했고 왕비는 질투했으며 왕자는 행복해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동양과 아프리카의 모든 국왕들이 초대되었다. 초대장이 도처에서 날아들었고 그 중에는 당나귀 가죽의 아버지도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의 딸을 사랑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로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가 말했다. 하느님의 은혜로 너를 다시 찾았다. 사랑한다, 내 딸. 그렇게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